안녕하세요. 3년 동안 홍익 유치원을 보내면서 엄마보다 아빠가 더 만족하고 있는 7세 블루홀스반의 박리나 엄마입니다. 저희 부부가 아이를 키우면서 늘 얘기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를 훌륭한 어른이 되도록 돕는 것이 육아의 최종 목표가 아니겠냐라고 늘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실현시켜준 것이 바로 홍익 유치원이었습니다. 5살 때부터도 그랬었고 많은 일들이 그러했었고 6세를 거쳐 7살이 된 지금 리나를 보면서 자그마한 것도 하나에 대한 미션을 수행함으로 해서 선생님들의 폭풍 칭찬과 칭찬 스티커, 칭찬 상, 그리고 칭찬 장난감, 칭찬 간식 등을 주면서 우리 아이에게 큰 성취감을 주게 했었고요. 그 성취감을 통해서 리나의 어깨가 우쭐해지면서 하루하루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자존감을 높아질 수 있게 도와주신 유치원 선생님들과 그리고 홍익 유치원의 모든 프로그램에 저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홍익 유치원을 보내면서 모든 엄마들이 하나같이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입학하자마자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미술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즐겁게 노출되면서 흥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영어 수업이고요. 하루 걸러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나사 창의 융합 수업으로서 신나게 수업을 즐기고 있고, 그리고 매년 아빠와 아이들만의 교감을 통한 아빠 어디가 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 리나가 하루하루 폭풍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나가 7살이 되면서 저에게 어느 날 퀴즈를 하나 냈는데요. 5살 때는 홍익 유치원이 최고라면서 노래를 부르던 리나가 7살이 돼서 저에게 하는 말이, 엄마, 내가 퀴즈를 낼게.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에서 최고 유치원이 어디게? 라고 하는데 정답은 바로 홍익 유치원이었고, 우리 리나가 세계 최고 유치원이 홍익 유치원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부심이 높고, 그런 홍익 유치원에서 하루하루 아주 즐겁게 보냈다는 것에 전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육이 하루하루가 바뀌면서 교육 방향도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 트렌드에 걸맞게 매년 업그레이드 되는 수업의 질과 기초의 기본에 충실하면서 홍익의 전통과 홍익만에 있는, 홍익에서만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퍼포먼스 수업, 그리고 창의적인 수업 등을 통해서 우리 리나가 크게 꿈을 키워갔고, 지금 7살이 된 리나는 하루하루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아주 슬퍼하고 그리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개성 가득하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착하고 아름다운 홍익 어린이가 가득한 홍익 유치원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엄마보다 아빠가 더 만족하는 그런 홍익 유치원의 좋은 인연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옐로우 캣반 이라희, 그리고 핑크 도그반 이한이 엄마입니다. 네. 제가 처음에 홍익을 보내려고 했던 이유는 2가지였어요. 홍익뿐만 아니고 다른 곳을 알아봤을 때도 제가 갖고 있던 신념이 있었는데, 그게 아이들이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하고, 그리고 행복이란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군데를 많이 돌아봤죠. 아이들이 유치원이란 곳이 얼마나 큰 중요한 시기고 중요한 곳이고,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되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허투루 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어머님들도 충분히 많이들 알아보시고 그 많은 고민 끝에 선택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곳들이 유치원 원화 모집을 할 때 보면 엄청난 정보를 많이 주세요. 다른 유치원하고 마찬가지로 홍익도 그냥 알아보고 보여진 것만 의지하고 판단해서 제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그 중에 가장 마음이 갔던 거는 처음 반겨주시는 선생님들의 표정, 말투, 행동,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른 곳하고 좀 다르게 따뜻함도 있고
세심한 배려심도 느껴졌고 억지 웃음이 아닌 마음이 좀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레 들어와서 상담을 하게 됐고, 상담을 하는 속에서도 선생님들이 그 보여지는 어머 언니 안녕하세요 막 이런 것들이 안 보이고 굉장히 의식하지 않으시는 자연스러움이 너무 좋아서 계속 상담을 하고 질문을 하게 됐고 그랬죠. 근데 홍익하면은 엄마들이 약간 선입견이 아이들의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키고 아이들이 너무 많이 지쳐하고 벌써부터 아이를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나 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달랐던 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영어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미술 활동도 그렇고 야외 활동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다니고 하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공부를 되게 많이 시키거나 아이들이 힘들게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공부는 하는데 저희 딸 같은 큰애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도 공부할 수 있고 발칸토 수업 시간에 노래도 부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영어쌤하고 영어로 인사도 하고 엄마한테 와서 먼데이 썬데이도 알려주고 뭐 이러는 것들이 유치원을 보내고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 아이가 내가 가르쳐주지 못하는 내가 세심하게 챙겨주지 못하는 것들이 이 아이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워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보내기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좋았던 건 일을 다니시는 부모님들 이렇게 계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동생들도 있고 언니들도 이렇게 요즘에는 식구끼리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은데 홍익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이런저런 체험도 있고 숲속에도 놀러 다니고 막 파자마 같은 거 입고 뛰어다니고 뭐 놀이터 다니고 이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요즘 애들은 아스팔트만 밟고 다니고 맨날 이런데 나무도 보고 흙도 만지고 나무도 가서 끼안고 다니고 이러는 게 엄마로서는 많이 좋더라고요. 요즘에 나쁜 일들도 많고 안 좋은 일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너무 버거워서 못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솔직히 엄마들 입장에선 내 아이가 유치원에서 잘은 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움받지 않을까 아니면 아이가 조금 모자르고 아이가 조금 뒤처진다 그래서 혹시 좀 그래야지 않을까 마음 불편하신 분들은 저는 강력히 홍익을 추천합니다. 아이들이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경험을 많이 하길 바라신다면 홍익으로 보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루 돌핀반 송가은 엄마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3년 동안 우리 가은이를 홍익 유치원에 보내면서 느꼈던 저의 마음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다른 엄마들이 홍익에서 얼마나 좋은 교육을 하고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은 아마 많이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리고 워킹맘으로서 조금 편하게 가은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은이가 아마 3년 동안 원에서 가장 오래 대기를 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제가 6시 전에 가은이를 픽업을 하는 날이 이렇게 많지 않고 6시 지나서 가은이를 데리러 오면 이렇게 혼자 있거나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런
가은이를 보면 지금까지 3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유치원에 가기 싫어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엄마 그래도 재밌어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모습의 가은이한테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띵동 이렇게 벨을 누르고 선생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제가 좀 늦더라도 한 번도 조금 싫은 내색이나 그리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힘든 표정이나 이런 표정들을 지으시지 않고 늘 밝은 미소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은이 손을 잡고 나오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정말 감사한 마음, 그리고 죄송하고 좀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단 한 번도 이렇게 늦게까지 가은이를 원해두면서 제가 불안하거나 걱정이 되는 마음을 가졌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원을 선택을 하게 된 것도 우선 우리 동네에서 홍익이 되게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좋은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를 듣긴 했지만, 사실 저는 그런 것보다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제가 마음이 불편한 거는 싫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가은이를 유치원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고민을 하다가 홍익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으셨던 선생님께서 그럼요 어머니, 늦게까지 있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고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마음 편히 직장 생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사실 다른 유치원들은 아무것도 방문을 하지 않고 홍익으로 바로 오게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홍익에 와서 원장님을 만나 뵙고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같은 또 원장님도 아이를 키우고 워킹맘으로서 일을 하시면서 누구보다 이제 엄마들의 마음, 특히 직장 다니는 엄마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는 것 같았고, 그런 부분들이 가장 감사했고, 그래서 아무 고민 없이 홍익 유치원에 보내게 됐는데 3년이 지난 지금 보면 저의 이 선택이 정말 잘못되지 않았다, 제가 너무나 잘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렇게 마음 편히 제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에 가면 이제 어떡하나, 이제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역으로. 근데 3년 동안 선생님들 덕분에, 원장님 덕분에 우리 가은이, 그리고 저, 그리고 우리 가은이 아빠까지 3명이 너무나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인터뷰를 하러 오기 전에 어떤 얘기들을 해야 할까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 떨리기도 하고. 근데 물론 저의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은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가은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은이에게 유치원에서 뭐가 제일 좋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우리 가은이는 선생님도 좋고 친구들도 좋고 영어 수업도 재밌고 미술 수업도 재밌고 재능 수업도 재밌고 체육 수업도 재밌고 바이올린도 재밌고 너무 다 재밌다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은아 싫은 건 뭐야? 그렇게 물어봤더니 정말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고 자기는 너무 좋아서 초등학교도 그냥 홍익 유치원이 초등학교였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오면 유치원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하나하나 다 해주는데 우리 가은이가 그럴 때마다 정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표정으로 얘기를 해주는 우리 가은이를 보면 고맙고,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실 엄마들이 행복한 거는 제가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때 엄마가 가장 행복하잖아요. 근데 우리 가은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덩달아 저까지 행복하고, 그리고 아빠도 함께 행복하고, 그 덕분에 저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익 유치원 원장 선생님, 그리고 우리 가은이를
5살 때 돌봐주셨던 딸기 선생님, 6살 때 돌봐주셨던 바나나 선생님, 그리고 지금 우리 가은이를 너무 예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주시고 계신 낑깡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홍익 유치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늘 아이들을 위해 힘쓰시는 선생님들 모습 그대로 영원히 이렇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익유치원 블루이글반 오은서 엄마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 딸이 5살 때부터 7살 때까지 쭉 다닌 유치원이고 저희 5살인 저희 아들도 지금 같이 다니고 있어요. 첫째나 둘째는 어린이집 한 번도 다닌 적 없이 친구들하고 놀아보지도 못하고 있다가 제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유치원을 넣었는데 저는 다른 엄마들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추첨식인 유치원은 너무 넣고 싶지 않아가지고 좀 이렇게 한참 고민을 했어요. 어느 유치원이 추첨 없이 가나 했는데 다행히 주위에 아시는 분이 자신의 아들이 예전에 홍익 유치원을 다녔다. 그런데 미술도 너무 잘하고 모든 면에서 좀 이렇게 선생님도 좋으시고 수업도 좋더라 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한번 좀 알아보려고 전화해서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장님 마인드도 좋으시고 유치원 분위기나 선생님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는 그냥 믿고 무조건 그냥 넣었어요. 근데 다행히 첫째가 뭐 아무 걱정 없이 탈 없이 울지도 않고 적응을 너무 빨리 잘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수업도 좋아하고 모든 면에서 미술 특히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서 참 잘 넣었다. 5살 때는 좀 약간 소극적인 면도 없지 않고 있었는데 6살 때는 조금 더 분발을 하면서 말도 잘하고 저희 첫애도 원래 말이 되게 더뎠거든요. 근데 유치원 다니자마자 6개월 좀 못 돼서 말문이 막 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6살 되고 7살 되고 새로운 수업도 하고 글도 빨리 읽고 배우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어요. 너는 뭐가 이렇게 재밌니? 했더니 선생님들도 좋지만은 영어도 재밌고 미술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뭐 제가 여기에는 보람이 너무 있는 거예요. 엄마로서의 보람도 있고 자식이 잘하니까 그거에 대한 보람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워낙 한 명 애들을 너무 잘 챙겨주니까 모든 면에서 좋아가지고 저는 우리 둘째도 무조건 여기에 넣어야 되겠다 했어요. 근데 이제 둘째는 좀 다른 애들하고 좀 달랐어요. 제 둘째는 3년 동안 말을 못하고 좀 이렇게 안 좋은 진단도 받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얘를 5살에 넣어야 되나 어린이집으로 보내야 되나 한참 고민하다가 어린이집은 솔직히 좀 이래저래 많이 안 좋은 얘기가 많아서 저희 부부가 포기를 하고 4년 동안 끌어안고 있다가 나중에 4세 된 10월 달에 그냥 무조건 그냥 누나 다니는데 한번 넣어보자. 누나가 있으면 같이 뛰어놀겠지 하고 넣었어요. 근데 얘가 말도 좀 많이 안 하고 원래 워낙 뭐 엄마 아빠 소리도 안 하던 애였는데 3개월 동안에서 3개월, 4개월은 전혀 집에서도 얘기를 안 하고 행동도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그냥 얘가 여기 가서도 변하질 않는구나 이렇게 고민했는데 한 5개월 정도 접어드니까 얘가 엄마 아빠란 말을 처음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본 남편도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말을 거는데 얘는 한 번 외에는 말을 안 하는 애였거든요. 근데 다시 어느 순간 이제 뭐 그래 한 번이라도 어떠냐 여러 단어라도 좀 얘기해라 해가지고 해서 뭐 가리키고 뭐 하고 집에서도 해봤지만은 이상하게 집에서보다는 유치원에서가 뭔가를 가리키시는지 애가 점점 변화가 보이는 거예요. 집에서는 그 모습 그대로인데 그래도 유치원을 갔다 오면은 하나씩 조금씩이라도 달라지는 모습. 안 놀던 걸 갖고 놀고 자기 테두리에서 나오는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얘가 이제 좀 변하기 시작했구나. 아무리 집에서 좋은 거 해주고 선물 사주고 뭐 해줘도 소용이 없던 애가 스스로 책을 들고 와서 보고 책장을 넘기고 그리고 말을 하려고 입을 벌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 답답한 마음을 알겠는데 어쨌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제가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현서가 어떠냐. 그러니까 어머니 현서가 유치원에서 점점 말이 늘고 있고 선생님들도 돌아가면서 현서한테 많은 말을 걸고 있어요.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그게 저에겐 크게 와닿았었어요. 집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뭘 시키려고 해도 안 하던 애가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또 보내주시는 사진, 동영상 보면은 같이 어울려 놀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이게 홍익에 너무 잘 넣었구나. 홍익을 전적으로 이제 믿게 되는 그런 이제 부모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5세 반, 6세 반, 7세 반 이제 쭉 나갈 건데 우리 현서가 지금 계속 말이 느는 거 보니까 선생님들이 진짜 무궁무진하게 노력하고 계시구나 우리 아기한테.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앞으로도 쭉 가고 제 주위에 있는 어머니들께도 열심히 얘기하고 있어요. 보내시려면 홍익 보내셔라. 추첨도 아니고 마음 편히 보낼 수 있고 미술도 미술이지만은 이제 영어도 탱그램 영어를 가르치면서 얘들한테 모국어 영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교육을 가르쳐주고 계시다 해가지고 얘기하면서 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위에서 어머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워낙 잘 적응했고 유치원을 좋아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많이 홍보를 할 겁니다. 홍익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이글반 송민서 엄마입니다. 제가 유치원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 부분과 또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 부분이었는데요. 우선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모두 다 근속기간이 오래되셔가지고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 부분은 정말 만족스러웠고요. 전에 민서가 다녔던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자주 바뀌어서 혼란스러워해서 사실 선생님이 안 바뀌고 계속 오래 계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또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 부분은 원장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장 선생님께서 교육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저희 남편과 저도 상담을 받을 때 선생님께서 이제 홍익에 다니게 되면 다른 학습지나 학원 같은 거는 안 다녀도 될 정도로 교육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기존에 공부했던 영어 공부를 이제 끊고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집에서도 영어로 대화를 하자고 할 정도로 영어에 대해서 우선 흥미가 생겨서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재능 수업 같은 경우에 한글을 가르쳐주는 수업인데 저희가 사실 민서가 좀 글이 다른 친구들보다 늦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한글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완벽하게 숙지를 해서 우선 아이의 자신감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부도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 아이가 워낙 예민하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다 보니까 유치원에 적응하는 데에도 오래 걸리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또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이 잘 적응하고 있고요. 미술에 대한 부분은 홍익 유치원이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 민서가 홍익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의 형태도 제대로 그리지 못할 정도로 미술에 취약한 아이였는데 지금 사실 미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매년 나가는 대회에서 상도 받고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성취감이나 자신감 부분이 많이 향상이 돼서 미술에 대한 부분은 정말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추천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서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저는 누가 유치원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자신 있게 홍익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의 가족이 된 지 2년째 되어가고 있는 옐로우캣반 김윤성, 핑크도그반의 김아윤의 엄마입니다. 엄마라는 타이틀이 정말 고민이 큰 것 같아요. 그 중에 큰 몫을 차지하는 게 바로 유치원 지나서 이제 초등학교 되기 전 이제 유치원 과정에 미취학 아동의 이제 교육 문제겠죠. 저 역시 그런 고민이 컸기 때문에 저는 어린 우리 두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지 않고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시내에 이제 안 가본 박물관이 없을 정도로 돌아다니고 현장 학습 위주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살이 되어서 어딘가를 보내야 되는 시점이 되었을 때 주변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홍익 잉글 아트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아이는 굉장히 소심하고 진중한 성격으로
말도 아직 떼지 못한 상태로 여기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을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지새웠는데 점점 그 불안함과 초조함이 기대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유치원이라는 사회생활을 적응해 주기만 하기를 바랬는데 이제는 우리 아이가 한글을 읽고 쓰고 또 좋아하는 영어 단어는 쓰고 말하면서 즐거워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에 행해지고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중에서 매일매일 우리 아이가 그려가고 있는 미술 교육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대비해서 창의 융합형 인재로 거듭나기 위한 크레카 교육, 그리고 저희 율동과 더불어서 애들이 신나게 하고 있는 펜그램 교육 등등 우리 아이들이 정말 스펀지처럼 쭉쭉 흡수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흥얼거리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배운 것들이 많다고 해요. 얼마나 더 성장해 나갈지 기대가 큽니다. 만약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홍익 잉글아트의 문을 두들겨 주세요. 최상의 교육과 최선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이글반 손찬이의 아빠 손대범입니다. 저희 집은 두 아이 모두 다 홍익을 나왔는데요. 첫째는 7살 때 홍익으로 유치원을 옮겼습니다. 사실 유치원 옮길 때만 해도 걱정이 참 많았어요. 애가 워낙 낯도 가리기 때문에 과연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첫날 등원하는 모습을 보면서부터 상당히 든든함이 생겼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다정다감하게 다가와 주셨고 또 모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큰 관심을 갖고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다는 것이 정말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원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모든 선생님들께서 아빠인 저를 봤을 때도 제 애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뭘 잘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상세하게 얘기해 주면서 상당히 좀 안심이 된다는 느낌이 받았습니다. 덕분에 둘째가 유치원을 선택할 때는 전혀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고 홍익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실 첫째와 둘째의 성격이 너무나 달랐어요. 둘째 같은 경우는 많이 활달하기도 하고 말도 많고 또 수다스럽기도 하고 장난도 많았었는데 의외로 또 홍익에서 활발한 활동도 많이 기회도 제공하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여러 가지 초등학교에 가기에 앞서가지고 필요한 많은 준비들을 또 도움을 주면서 찬이가 활달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지식도 쌓으면서 또 차분한 아이로 클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활동은 바로 아빠 어디가라는 활동입니다. 모든 아빠들이 그렇다시피 직업적인 부분 때문에 저녁에도 많이 놀아주지 못하고 또 주말이 돼도 피곤해가지고 누워있기 일쑤였는데 이런 1년에 한 번뿐이지만 아빠 어디가라는 행사를 통해서 아이와 같이 호흡을 하고 또 아이와 장난도 치고 또 다른 아이들과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참 홍익에 보내기 잘했구나, 나에게도 이런 좋은 기회를 주는구나, 혹은 또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줄 수 있구나 라는 기쁨에 좀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첫째 제2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아빠 어디가만큼 빠지지 않고 있는데 올해도 이제 마지막인 만큼 열심히 참가를 해가지고 또 좋은 추억을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전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리는 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세세하게 기억해 주시고 또 보듬어 주시고 또 아플 때 연락해 주시고 또 활동의 장단점 같은 것도 설명해 주시면서 항상 보낼 때 홍익에 소풍 간다 그럴 때도 어떠한 걱정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로 저는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도 항상 홍익만큼 좋은 곳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덕분에 잘 커서 이렇게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나이가 됐는데요. 부모인 저만큼이나 더 옆에서 오래 관찰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또 정성스럽게 돌봐주신 덕분에 잘 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원장 선생님 포함해서 제2 찬이와 함께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